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논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 이른바 대통령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품격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죠. 이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족적을 추적해 보면 본인이 청와대를 개방하고 돌아다니면서 김치찌개 먹고 피자 먹고 국수 먹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가식이고 그건 정말 삼류 싸구려 대중 영합주의자, 이른바 파퓰리스트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그러한 참 가벼운 언행일 뿐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자신이 검찰에 있을 때에 형성했던 이른바 검찰 하나회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요직을 도배하는 거, 이거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이 품격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대통령의 품격에 걸맞는 언행을 과연 하고 있느냐. 이재명을 떠올리면서 갖게 되는 그 지긋지긋한 경박함과 그 야비함을 과연 상쇄시키고 있느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한 달 하루 만에 이른바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 세력들이라고 하는 집권당의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말 내놓으라 하는 권력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도시락 오찬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를 다녀갔다 온 이준석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크라이나는 전쟁만 아니면 진짜 가볼 만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 개인이 자신의 재산과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크라이나는 전쟁만 아니면 진짜 가볼 만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5대4 네? 세계적인 관광지죠. 5대4 이런 것이 정말 좋다면서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한겨레 보도입니다. 한겨레 보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국가적으로 세계 지도상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세계 지도상에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고 없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국가적 생존의 문제가 걸린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를 가가지고 젤란스키 대통령 만나고 온 이준석한테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랬더니 집권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이준석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중에 가보세요. 5대4만 안 먹히고 지금 러시아군이 5대4만 안 먹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다 먹혔습니다. 네? 이재명이 아들 그 장남 이동훈이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 먹었느니 안 먹었느냐는 그런 장돌뱅이 완전 삼류 양아치 말투야.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집권당 당대표나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김정은의 핵실험, 한반도 위기 문제, 미중 갈등 문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초토화되고 있는 이 소기업, 이 중소기업들, 이 자영업자들의 이 경제 파탄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청산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갈아엎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개혁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어떤 얘기도 하자는 거야. 정말 나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불쌍하다 이거야. 이렇게 대통령 보기 지지리도 없구나. 정말 문재인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몸서리가 치고 넌더리가 나서 할 수 없이 윤석열을 뽑았는데 그래도 서울법대 나오고 고등고시 하고 검찰총장 했다기에 이 쓰는 용어 자체가 그래도 이 용어와 이 관점과 시각이 그래도 서울법대 아니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쳐다봤는데 이준석이 그래도 저 완전히 꼬마 꼰대 저 양아치 시정 잡배지만은 그래도 하버드 대학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뭐야? 완전히 장돌뱅이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돌뱅이들이 그냥 관광 갔다 온 거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 맥락 없이 떠들어대는 그 잡담 수준이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집권당의 지도부 세력을 처음 만나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실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여서 국내의 정세에 대해서 진중한 방향과 목표와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문재인 정권과 다르게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딱 한마디야. 당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자. 위하여 하고 끝냈어. 위하여. 이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그 자세와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응? 국민들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준석이 어딜 봐도 표를 찍어줄 수 없지만 문재인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 준 거야. 응? 국민의힘이 박 대통령을 배신해가지고 잃어버린 정권을 국민이 찾아준 거야. 그러면 정말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겠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초당적으로 국민과 함께 지켜나가겠다. 내가 가장 먼저 앞에 나서겠다 말이야. 응?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이걸 위해서 대통령 윤석열부터 앞장서고 집권 세력이 다 함께 우리가 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꺼들 말이야. 그리고 오늘 영화 보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갖고 있는 이 어떤 정국에 대한 이 시국관, 응? 그 위기의식, 국가관이랄까, 철학이랄까, 모든 면에서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함량미달이고, 함량미달이라기보다도 그런 의식, 그런 어떤 역사관, 시대적 소명, 시대정신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어디서 지금 관광 타령을 하고 있냐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이건 완전히 뒤집어질 얘기지. 네?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야. 어제 이준석이가 말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색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악수하는 거 보세요. 네? 저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히 이거야. 네가 뭔데? 1대1이야. 이러면서 무슨 우크라이나가 전쟁만 아니면 가볼 데가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이게 완전 콩가루 집안에 이건 수준 미달인 거야. 참 그러다가 엄청난 사고, 그게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그게 윤창중도 뭐라고 여러분들께 예측할 수 없지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이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응? 제가 과한 소리 합니까? 제가 지금 과하게 윤석열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응?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하면서 정말 황당한, 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검사 아니에요. 여러분, 박순애 서울행정대학원 교수. 야, 정말 내가 이거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1965년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 57세인데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야. 무려 21년 전.
2001년이죠.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네? 술에 만취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였어. 당시 면허 취소가 0.10%야. 그러면 면허 취소량보다도 2배 반 정도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서울 중구에서 걸렸어. 숭실대 조교수 시설에 36살에. 정말 박지원이가 그랬잖아요. 국정원에서 60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그 X파일을 까면은 이혼할 사람 다 이혼한다. 정말 이 양반 나는 이럴 줄 몰랐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정말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 요즘 뭐 하도 이슈가 많아가지고 제가 기사를 꼼꼼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이라는 것이 과연 팩트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분야 부총리지. 뭐라고 옹호를 했냐. 이거 완전 옹호야.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그러니까 21년 전에 음주운전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발성. 음주운전을 과연 몇 번 했느냐? 한 번 한 것 같고 뭐 그러느냐. 이 얘기잖아요.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 명색이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윤석열이나 이준석이나 이게 정권을 정말 찾아줬더니 벌써부터 기고만장인 거야. 기고만장. 소위 말하는 이 오만으로 차고 넘치고 있다는 이야기지.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얘기야. 응?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야 21년 전에 말이야. 술 한잔 하고서 음주운전에 걸렸고 그 다음에 선고유예야. 선고유예. 그거 뭐 별 처벌도 안 받은 건데 뭐 그거 갖고 왜 시비 거는 거야. 이거잖아. 응? 이건 정말 엄청난 중대 실언이고 윤석열의 의식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거 큰일 났구만.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걸 말이야,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비판 안 해. 응?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지금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검사로 도배질 해놓고서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민변 때 민변은 문재인은 민변으로 도배질을 했는데 이게 무슨 도배질이냐는 거야. 제가 그랬죠. 사고 칠 거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들어서면서 기자들 만나서 사고 칠 거다. 그대로 적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사고 치는 거예요. 그 말투를 보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른바 개인기로 애드립으로 하는 거야. 메시지를 참모들이 준비해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른바 말씀 자료. 그걸 준비해야 되거든. 아닌 거야. 그냥 생각하는 대로 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민변이 도배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사고를 치는 거야.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보수 우파의 일각에서는 왜 윤석열 트집을 잡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트집 잡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대안 없는 실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윤창중이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100% 적중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어제 SBS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한 달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으로서 한 달간 과연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느냐. 네? 한 달 내내 눈만 뜨면 윤석열, 눈만 뜨면 윤석열, 대한민국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어. 그런데 잘한다가 49%밖에 안 나왔어요. 49%. 잘하느냐 못하느냐. 잘한다가 49%에 불과한 거예요. 네? 이건 완전히 낙제점인가? 낙제점. 50점이 안 돼. 50%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 취임하고서 한 달이 됐을 때 김영삼은 85%였어. 90%였어. 문재인이가 90%였어. 김대중 85%였어. 이명박 85%였어. 박근혜 대통령 78%, 80%였어. 지금 뭐야? 49%야. 윤창중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판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너무나도 보편적인 비판인 거야. 응? 그런데 부정평가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윤창중이가 지적하고 비판한 거 그 그대로야. 측근 중심 편중 인사, 검찰 하나회 인사 쿠데타 45.8%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야. 그런데도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 보수들이 그거 맞다. 응? 윤석열이가 검사들을 중용한 것은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황당한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망하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야. 첫 번째, 측근 중심 편중 인사. 두 번째가 뭐야? 일방적 집무실 이전이에요. 일방적 집무실 이전. 검사 도배 인사하기 전에는 이게 1등했어. 세 번째는 뭐냐? 소통 능력 부족이야. 네 번째는 뭐냐? 선택적 공약 이행이야. 무슨 얘기냐? 여가부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찍어줬더니 여가부 안 없애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예측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11일이죠? 네? 6월 말 7월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대로 떨어집니다.
그 바꿔 말하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부터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떨어질 일만. 이걸 눈치챈 언론이 어제 어떤 걸 보도했느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참, 나 이거 정말 41년째 정치부 기자 해왔는데 한마디로 언론이 윤석열을 졸로 보는 거야.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못 걸리면 진짜 작살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언론 이 하이에나들이 이런 여론조사를 보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15%,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오세훈이가 10%, 3등이 안철수가 6%, 홍준표가 5%야. 홍준표 반성해, 반성. 그 다음에 한동훈, 김동연이가 4%, 이낙연이 3%, 이준석이 1%야. 강용석하고 똑같이, 어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청와대, 대통령실 그 핵심 세력하고 점심을 먹는데 무슨 논의를 했냐면, 여러분 청와대 상춘제라고 있잖아요. 상춘제.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결집한 그 건물이죠. 그 상춘제를 기업한테 빌려줘가지고 기업이 오찬만찬 하는데 쓰도록 해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지. 야, 이 사람들아, 이게 무슨 삼천각이냐 이게? 기업한테 이 상춘제 빌려가지고 지금 장사한다는 이야기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야. 대한민국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집권하고 한 달이 됐는데 거기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이야기, 그 종합적인 결의와 각오와 방향과 목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상춘제 그 기업들한테 빌려줘가지고 돈 좀 벌죠. 아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에이 정말. 자,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준석 성상납 의혹의 절정이에요. 자, 지금 뭐냐? 언론은 기가 막히게 이 냄새를 잘 맡아요. 네? 이준석이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갈 때는 이준석이가 백주에 성폭행을 해도 보도를 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아주 고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면 그야말로 밑창까지 밟아버리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대한민국 언론한테는 어떤 사과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된 그 아주 폭발, 그야말로 뇌관을 터뜨린 게 뭐냐? 그게 손석희 보도. 손석희가 2016년 10월 24일 이른바 태블릿 PC 보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리모컨에 의해서 국정을 농단당하고 있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그 보도가 촉발한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뇌관을 터뜨린 게 뭐냐? 이른바 사과한 거예요. 대통령은 사과를 절대 해서는 안 돼. 대한민국에서. 이명박이가 망한 건 뭐냐? 이른바 소고기 촛불 광란 때에 4번 사과했어. 사과해도 안 되니까 4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가서 양희은의 아침 이슬 들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하고서 까지 하면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2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준석이 가는구나. 응?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준석이를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 그 방송이나 언론이 누구냐? 그 윤창중입니다. 저는 이준석이를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만 저는 윤석열 정권도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역사라는 건 말이죠. 어떤 국가라고 하는 큰 그 집단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게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나는 이준석은 구제불능이라고 봐요. 초지일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날리지 않으면 그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을 초반에 아작을 내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불씨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 별것 아니다라고 만만하고 속으로 조롱하는 박 대통령이 만만하고 순진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의 출발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업자득인 면이 이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 탄핵을 당한 이유가 뭐 수십 개, 수백 가지죠.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이준석을 마구잡이로 이 성상납 의혹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않고 있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완전히 보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과연 내렸느냐 내리지 않았느냐가 아직 불분명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으로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 앞에다가 그 명패에다가 써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영어로 말하면 all bucks stop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돼. 노태우 대통령 스타일하고 굉장히 비슷해.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청와대를 해체하고 막 인사를 도배질하고 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일방통행식이고 이 검찰 특수통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의 그 아나무인의 막무가내의 일방통행식에 그런 걸 보인 반면에 결정적일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번에 딱 보니까 이준석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이른바 사자와 여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윤석열을 24시간 주목하면서 분석한 결론이에요. 놀라운 사람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앞만 보고 일방통행으로만 간다면 오히려 그게 나는 희망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뭐라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재인을 봐주려고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 같은 문제는 완전히 빠지잖아.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과 정진석 간의 그 싸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때는 여우야. 이른바 노태우 대통령이 물태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전두환 대통령을 청산하는데 직접 자기가 나서지 않고 자기 주변 세력을 내세워서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내는, 그래가지고 2년이 넘도록 거기서 살게 하고서 그 불러오는 방식, 이른바 노태우 방식과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정면으로 해결하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가부가 결정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이의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쪽한테 우크라이나 갔다 온 거,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을 보고하겠다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이준석 쪽한테 얘기했냐면 정진석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정진석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 이건 보면 무슨 얘기냐? 정진석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이준석 문제를 직접 그야말로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는 이준석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4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요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한테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야. 너무 그렇게 시끄러운 방식으로
이준석을 제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정진석이가 어제 김종필 총재가 써준 이른바 소위 부답이라고 하는 액자 사진을 올린 거야. 자, 구조도 설명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바보라고 해서 바보이기 때문에 동네 바보이기 때문에 이준석이한테 반격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인을 받은 거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생각이 다 있다. 생각이 다 있다.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홍영일님 감사드립니다. 홍영일님. 이렇게 얘기된 거야.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잠깐 여담입니다만 그 김종필 총재가 그 먹글씨로 소위 부답이라고 쓴 걸 보세요. 이야, 명필이잖아요. 정말 김종필 총재는 그림도 김종필의 그 석양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섬세하면서도 그 섬세한 로맨티스트. 그림도 알죠. 아코디언도 치죠. 음악도 알죠. 또 이 서예, 네? 기생의 치마폭에 난을 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김종필이라는 사람. 근데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야. 네? 김종필 공화당 당의장을 할 때 그 당의장에서 쫓겨났을 때 김종필이가 진주에 가서 그 진주의 그 기생집에서 그 요정에 나온 그 기생의 치마폭에다가 난을 쳐준 게 김종필. 이야. 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24일 날 앞으로 13일 남았네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엄청나게 이제 냄새를 맡을 거예요. 과연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날리는 쪽으로 가느냐. 그럼 날리더라도 어느 정도 상처를 주기를 바라느냐. 이걸 지금 눈치 보고 있을 거야. 이걸 냄새를 맡을 거라고. 네? 나는 이렇게 봐요. 이 이준석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아. 구제불능이야. 지금 이 이준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 응? 윤리위원회가 이준석한테 결정적 상처를 입혀가지고 이준석이가 자진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래서 이준석이가 외유의 길을 떠나도록 하는 거. 나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 누구냐? 이철승 총재의 딸인 한번 말씀드렸죠. 이양희 교수입니다. 이양희 교수. 이 이양희 교수가 우리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돼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집권당의 당대표를 성상납 의혹 사건으로 제명을 시켰다는 그러한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과 이른바 적대적 공생을 하려고 했다가 역공을 당해가지고 되치기를 당해서 심한 편으로
표현으로 몰락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을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1년 안에 이준석이한테 완전히 역공을 당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이준석한테 끌려다니거나 이준석한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건 정말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나는 이건 간곡한 제안인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해서 뭐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어쩌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이 전혀 없어요. 이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을 날려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50% 이상이다.